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유튜브 시작 이후로 제가 가장 충격 먹은 한 가지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치킨 스톡을 MSG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음식 문화에 자리 잡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볼까 합니다. 사실 처음엔 유튜브 댓글들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치킨 스톡을 MSG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형마트에 가서 치킨 스톡을 찾아보니 모든 제품이 농축액 또는 가루 형태로 팔리고 있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분을 보니 L-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가 성분표에 들어가 있었고, 그제서야 치킨 스톡을 왜 MSG라고 대중들이 인식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는 갔지만 이렇게 퍼지고 있는 수많은 제품들 때문에 우리 요리 문화가 발전하고 있긴커녕 저하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 대본에 화가 그대로 적혀있네. 아니, 닭고기 추출물 2%? 치킨 플레이버? 닭고기 지방 1.8%? 장난해? 이건 조금 낮긴 한데 아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치킨 스톡은 MSG가 아니고 엄밀한 요리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하는 레스토랑이라면 치킨 스톡 또는 비프 스톡 같은 이런 육수의 종류는 음식의 베이스 또는 기초입니다. 치킨 스톡은 요리학교에 가면 가장 처음으로 배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초입니다. 육수란 그 레스토랑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레스토랑에서는 절대 거르지 않는 작업입니다. 물론 스톡은 끓이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번거로우니까 이러한 제품들이 대중들한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하지 말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구하는 그런 가루 혹은 농축액, 즉 MSG라고 생각하시면서 쓰는 그런 치킨 스톡 제품들은 절대로 치킨 스톡이라고 불릴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냥 치킨 맛 MSG라고 부르세요. 레스토랑마다 치킨 스톡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기본 육수, 기본 스탁에 대해서 알려드린 후 가장 기본적인 치킨 스톡을 끓이는 방법,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과학을 설명드린 다음에, 그리고 레스토랑들이 이 기본 치킨 스톡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지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쉬운 이 치킨 스톡을 망치면 그만큼 레스토랑의 모든 소스들이 흔들립니다. 스톡이라고 하면 흔히 같이 언급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broth입니다. 이 두 단어가 번갈아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스톡은 음식의 베이스가 되는 육수이며 broth는 완성된 요리입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스톡은 흔히들 뼈로만 만들고 broth는 뼈와 고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톡을 마시진 않지만 브라스는 조금 더 맛이 풍부하고 간이 보통 되어 있기에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스톡이 음식의 베이스라고 하는 건 스톡을 물 대신 요리에 넣으면 그 요리가 풍부해지지만, 브라스는 요리에 넣으면 그 브라스 맛이 요리를 지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드리자면 스톡은 찜이랑 소스를 만들 때 사용되고, 우리 모두가 아는 미역국 혹은 베트남의 퍼 같은 국물이 브라스인 셈입니다. 스톡은 브라스로 만들 때 베이스로도 사용됩니다. 미역국의 국물로 우리가 딱히 다른 요리를 하진 않죠. 이제 차이점 이해 가셨죠? 또 좋은 스톡에는 없어야 할 재료가 하나 있으며 꼭 필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없어야 할 재료는 소금이며 있어야 할 재료는 젤라틴입니다. 스톡을 물 대신 쓰는 이유는 음식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풍미는 스톡에 쓰이는 재료들도 한몫하지만 스톡을 만들 때 넣는 뼈에서 나오는 젤라틴이 주 역할입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뼈 안에 있는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형되는 게 스톡의 주 핵심입니다. 아무리 육수를 사용해 소스를 만들더라도 젤라틴이 없는 육수를 사용하시면 맹물 맛이 납니다. 하지만 그 육수에 젤라틴이 충분하다면 그 젤라틴 때문에 소스에 목 넘김이 생기고 그 목 넘김으로 인해 풍미가 더해집니다. 아까 보여드린 치킨 맛 MSG는 젤라틴이 없이 치킨 플레이버, 즉 치킨 맛을 첨가한 농축액이기 때문에 닭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젤라틴의 풍미를 메꾸기 위해 MSG를 더해서 감칠맛을 흉내낸 제품입니다. 스톡에 소금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뼈마다 젤라틴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농도를 맞추기 위해선 우리는 스톡을 계속 끓여 수분을 날려주면서 그 안에 있는 젤라틴으로 농도를 맞춥니다. 이거를 조리 용어로는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이 리덕션이라는 개념이 육수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 때 핵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이미 들어간 상태라면 우리는 그 육수를 증발시켜서 농축시킬 때마다 그 육수는 짜집니다. 그러기에 스톡에는 미리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치킨 맛 MSG를 사지 말라는 거는 요리하실 때마다 치킨 스톡을 집에서 매번 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만들기는 쉽지만 스톡을 끓인다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치킨 스톡 같은 경우는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마트 가서 아무거나 사시는 것과 제대로 만든 제품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거를 찾아 나서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구입하실 때는 꼭 액체로 되어 있고 주 성분표를 봤을 때 뼈 그리고 야채만 들어있고 꼭 소금 없는 스톡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MSG가 첨가되고 치킨 플레이버가 첨가되고 닭고기가 2%? 2%가 뭐냐? 내 강아지도 안 먹겠다. 치킨 스톡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들릴지 몰라도 이해하시고 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톡을 만들 때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뼈, 미어포와 부케가르니. 미어포와는 야채를 뜻하고 부케가르니는 향신료를 뜻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재료는 뼈로는 닭뼈와 닭발을 사용할 때고 미어포와로는 양파, 릭, 당근, 부케가르니는 페퍼콘, 즉 통후추, 통마늘, 그리고 타임을 사용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페퍼콘 대신 순후추는 대체품이 아닙니다. 마늘도 항상 통마늘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부케가르니는 육수 안에 들어가는 향신료를 뜻하므로 들어가는 향신료가 향이 풍부해야 되는데 통후추와 통마늘에 비해 이미 갈려진 후추와 깐 마늘은 그 풍미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뼈, 미오포와 부케가르니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덧붙이자면 뼈는 어린 동물의 뼈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진 몰라도 어린 동물의 뼈는 나이 많은 동물의 뼈보다 훨씬 더 콜라겐이 많고 그 특유의 동물의 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스톡을 만들 때는 어린 동물의 뼈를 더 선호합니다. 그렇기에 레스토랑들이 비프 스탁보다는 비어 스탁을 선호하는 거고 닭뼈도 어린 닭을 일부러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은 젤라틴으로 변형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열려있어 콜라겐이 많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닭발을 같이 넣는 이유는 방금 말한 대로 스톡에는 젤라틴이 굉장히 중요한데 닭발에는 젤라틴으로 변형되는 콜라겐이 비교적 다른 부위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닭발은 다른 뼈와 달리 콜라겐은 많지만 뼈에서 우러나오는 풍미가 부족하기에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됩니다. 미어포와로는 집에 있는 야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랜 불에 맛이 더 우러나오는 야채는 뭐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파, 릭, 당근, 샐러리, 버섯, 샐러리약, 파스닙 등 사용합니다. 브로콜리 같이 오래 끓이면 맛이 쓴맛으로 변질되는 야채는 피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파가 미어포와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재료가 나머지 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케가르니는 대표적으로 마늘, 타임, 파슬리 줄기, 베일리프, 페퍼콘, 세이지 등 사용이 되며 보통 면포로 감싸 육수에 들어가는 게 프렌치 전통 방식입니다. 하지만 면포로 감싸는 건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며 레스토랑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통마늘과 통후추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라면 집에 가지고 계실 테니 그 2가지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고 집에 타임 같은 허브류가 있다면 제가 만드는 방법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위치한 요리학교 CIA, 즉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는 뼈와 미어포와 비중을 8:1로 가리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미어포와는 양파가 반, 나머지 야채가 다른 절반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냄비는 비교적 깊은 냄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긴 냄비를 스탁팟이라고 불립니다. 스톡을 끓이는 냄비, 스탁팟. 깊이가 깊고 넓지 않는 스탁팟을 사용하셔야 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끓이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며 스톡을 끓이다 보면 뼈에서 불순물이 나오는데 그 불순물이 표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걸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면적이 작은 냄비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뼈에서는 불필요한 지방 덩어리를 잘라내줬습니다. 양파는 껍질을 까주면서 손질을 해줬습니다. 릭을 사용하신다면 초록 부분은 식용이 거의 가능하지 않기에 잘라 버려줍니다. 반을 갈라 안에 겹마다 있는 흙을 씻어내줍니다. 제 유튜브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릭 대신 대파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뼈와 미어포와를 다 넣고 찬물로 모든 재료가 다 잠길 때까지 넣어준 다음에 스토브에 올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케가르니는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찬물을 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물로 시작한 스톡이랑 뜨거운 물을 부어 시작한 스톡은 천지 차이입니다. 뜨거운 물을 뼈에 붓게 되면 뼈 표면이 바로 익어버려 단백질들이 응고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뼈 속에 있는 단백질들이 물속으로 충분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뼈 안에 있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용해되는 온도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모든 단백질이 액체로 전부 용해되어야 육수 맛이 풍부해지는 건데, 단백질마다 용해되는 온도가 다르니 찬물부터 시작해 모든 단백질이 용해되도록 천천히 끓여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알부민이라고 생체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단순 단백질이 있는데, 이건 높은 온도에서 응고되며 찬물에서만 용해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때문에 육수는 찬물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중간 불에서 서서히 끓여줍니다. 끓는 점을 도달할 때쯤 불을 낮추어 시머링 형태로 유지합니다. 시머링에 대해서 갈비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끓는 점에 가까운 90도에서 100도 사이를 뜻합니다. 끓이지 않고 시머링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수분 날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냄비 안에 워터 액티비티를 최소화해서 불순물이 위로 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 하여 너무 낮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면 맛 추출이 안 되니 시머링 형태를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시머링 형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지 않되 그래도 기포가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뜻합니다. 시머링 형태에 도달하셨다면 여기서부터 최소 4시간은 끓여줍니다. 4시간 정도는 끓여야 뼈 안에 있는 모든 콜라겐이 전부 젤라틴으로 변형이 됩니다. 적게 끓이는 것보다 오래 끓이는 게 좋긴 한데, 냄비가 작다면 수분이 많이 날아갈 테니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뼈속에 있는 단백질을 물 안으로 용해시켜야지 육수 맛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뼈가 모두 물에 잠겨야 하므로 물이 너무 많이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물을 더 부어주셔도 됩니다. 단 마지막 수단이지 선호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스톡 끓일 때 냄비 뚜껑은 안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냄비 뚜껑을 덮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는 걸 최소화시킬 수는 있지만, 시머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을 위해 냄비 뚜껑을 열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시머링이 되어야지 불순물을 건져낼 수가 있고, 불순물을 건져내는 게 수분이 날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뚜껑을 어느 정도 덮어 시머링을 유지해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실 수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육수가 끓을 때는 스키밍을 해줍니다. 스키밍은 떠낸다는 번역처럼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치킨 스톡 앞에 서서 계속 하실 필요는 없고, 시머링 상태를 유지하신다면 가끔씩 불순물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육수가 초반에 열을 받기 시작하면 불순물이 가장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덜 나오니 초반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집에서 딴짓 하시면서 가끔씩 걸러주시면 됩니다. 불을 끄기 45분 전에 부케 가르니를 넣어줍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엔 마늘, 타임, 페퍼콘입니다. 마늘과 페퍼콘은 사실 처음부터 끓여도 상관없습니다만, 타임 같은 경우엔 오랜 시간 끓이면 쓴맛이 나게 마지막 45분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육수가 끝나기 전 45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부케 가르니를 넣는 거는 전통 프렌치 방식입니다. 스톡을 4시간 정도 푹 끓이셨다면 마지막으로 불순물 거르는 작업을 해주시고 체에 거릅니다. 거르고 나서 바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더 좋은 육수를 위해서 한번 식혀주고 지방을 거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 전달이 잘 되는 통 혹은 냄비에 걸러주신 다음에 얼음물에 그 통을 넣고 식혀주세요. 가만히 냅두는 것보다 저어주는 게 훨씬 더 빨리 식습니다. 어느 정도 식었다면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지방이 굳는 온도까지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걸러주시고 치킨 스톡을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은 냉장 보관으로 레스토랑 기준 3일, 집 기준 한 5일 정도이며, 냉동 보관으로 레스토랑은 6개월, 집 기준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킨 스톡을 잘 만드셨다면 냉장고에서 치킨 스톡은 젤라틴 형태일 겁니다. 이게 진짜 치킨 스톡이지. 총 1.5리터 정도 나왔네요. 젤라틴 같죠? 이게 진짜 치킨 스톡입니다. 이상한 가루나 농축액, 전분으로 농도를 흉내내고 젤라틴이 주는 풍미를 MSG로 잡은 치킨맛 MSG는 절대 치킨 스톡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집에 아주 큰 냄비가 없다면 비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제 냄비가 8리터짜리인데 한 4-5시간 공들여 만든 이 치킨 육수가 1.5리터밖에 안 나왔으니 효율은 없죠. 저도 어느 날 요리를 해야 되는데 치킨 스톡을 구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갔는데 치킨 스톡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를 때만 특별히 치킨 스톡을 집에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이라면 좋은 치킨 스톡을 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집 마트에서는 한 1리터당 10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사실상 뼈 사서 손질하고 전기세 내면 제가 만드는 게 더 비싸겠네요. 근데 그 치킨 마탱이 가루가 지금 너무 한국에서는 대중화되어 있어서 누가 이걸 만들어 파려나? 그냥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때까지 그냥 집에서 저처럼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찾으신다면 어떤 사업가가
아주 대량 생산할 겁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떠나서 오늘 치킨 스톡 만드는 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알맞는 과학들이 조금 섞여 있어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도 드렸습니다. 치킨 스톡을 사서 사용하시든지 만들어 사용하시든지 정말 스톡은 요리의 풍미가 달라집니다. 한번 오늘 배웠으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육수 건져내고 남은 그 건더기 있죠? 먹지 마세요. 만약에 제대로 육수를 만드셨다면 모든 맛이 이미 다 추출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이 없습니다. 만약에 먹어보고 맛있는데? 이러면 육수 잘못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기 전에 레스토랑들이 이 기본 치킨 스톡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사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톡에 들어가는 3가지 성분 뼈, 미어포와 부케가르니에서 조금씩 갈립니다. 치킨 스톡이지만 닭발 대신 족발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들이 있고 또는 발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미어포와에서는 클래식 프렌치 방법이라며 샐러리를 꼭 포함시키는 레스토랑이 있으면 샐러리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샐러리를 제외시키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건져가지고 그 뼈에다가 다시 물을 부어 다시 치킨 스톡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끓인 것과 두 번째 끓인 것과 합쳐서 절반으로 리덕션을 시키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그 레스토랑의 셰프가 추구하는 게 정확히 있기 때문에 기초 치킨 스톡에 변형을 준 것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지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다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께 기초적으로 육수를 끓이는 방법과 그에 알맞는 과학을 설명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비슷한 컨텐츠 비프 스톡 끓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앞으로 제 영상을 계속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y way to the stars, want to fly.